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7시 42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어떤 분이 막 목표가 물어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네, 그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 하나하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지금 모든 봉이 양봉으로 끝났어요. 예? 작년 말에 2023년 끝날 때 모든 봉이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걸 음봉으로 일단 다 바꿔야 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음봉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음봉으로 못 바꾸면 목표가고 뭐고 없어. 예? 그러니까 음봉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음봉이 올봉까지 완성이 되면 일단 기세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까지 음봉으로 바꿔야 돼요. 월봉까지 음봉으로 바꿔야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예?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자, 일봉은 첫 음봉이 1월 3일에 나왔잖아요. 예. 이런 봉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봉. 예? 이 방향을 바꾸는 이런 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봉은 지난주, 이번 주 아니고 지난주에 그런 봉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봉도 넘어갔다고. 예? 주봉도 넘어갔어요. 주봉도 넘어갔고, 일봉은 1월 3일에 넘어간 거고, 주봉은 지난주에 넘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일봉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3개 봉 전에, 하나, 둘, 셋, 그죠? 여기 1월 2일자 3일봉에서 무너진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봉이 나와야, 하락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은 무너졌고 주봉도 무너졌어요. 심지어 2주봉도 무너졌습니다. 예,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봉은 다 무너졌어. 예? 작은 봉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큰 봉은 다 건재해. 그러니까 작은 성은 다 탈환했어요. 예? 이렇게 쪼맨한 성들은 다 정복했다고. 근데 아직 큰 성은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싸워야 돼. 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싸우고 있다고. 근데 지금 한 2주 정도 싸운 거잖아요. 열흘 정도 싸워가지고 그래도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예요.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한참 싸워야 돼. 얼마나 싸워야 되느냐? 2개월 반 동안 싸워야 됩니다. 예? 2개월 반 동안 계속 싸워야 돼요. 안 끝나. 이 싸움은 어차피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멈추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밀고 가야 돼요. 2주봉까지 정복을 완료했잖아요. 예? 2주봉까지는 다 전멸시켰다고. 예, 다 끝났어요. 예, 이제 월봉 남은 거예요. 월봉.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봉을 죽이는 방법. 저가를 깨면 됩니다. 예? 저가를 깨야 돼요. 일단 봉을 죽이려면 저가는 깨야 돼. 응? 저가를 깨고 반등할 수도 있고 저가를 깨고 누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저가를 깨야 죽어요. 예? 저가를 깨야 죽는다고. 2주봉도 저가 깼잖아. 주봉도 저가 깼고 3일봉도 저가 깼고. 그래서 저가를 깨야 아래쪽에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저가를 못 깨면 다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월봉에 저가 깨는 거야. 예? 월봉에 저가를 깨야 된다고요. 자,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상단선 없어요? 월봉의 상단선은 어디 있어요? 월봉의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월봉의 상단선은 여기 있다고. 한 37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데 상단선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단선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려면 돈으로 밀어야 돼요. 응? 돈으로 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볼 필요 없어요.
차트 보면 뭐 할 건데? 네?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자, 네. 돈으로 밀잖아요. 여기 3조 9천억, 거의 4조 원 정도를 지금 개인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월봉을 누르는데 들어간 돈이 4조라고. 목표가는 일단 월봉 죽고 나서, 월봉이 죽어야 누를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월봉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가 여기다 대고 뭐 아래쪽으로 목표가가 뭐 7,000원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뭔 소용 있어요. 안 갈 텐데. 자, 지금 요 2조 4천억이죠. 2조 5천억 돼요. 2조 5천억인데 여기서 2.8조를 빼야 돼. 왜? 이거 삼성전자 빅딜이거든. 아니, 뭐라 그러죠? 블록딜. 예. 블록딜이잖아요. 2.8조. 그러면은 0.3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3천억을 팔고 있는 거고, 그죠? 예. 증권이 2.1조를 팔고 있죠. 그리고 요 6.3조 중에 2.8조는 이제 2.8조는 은행이 판 거예요. 은행이 그 위탁 받아가지고, 예, 외국인한테 넘긴 거죠. 어쨌든 4조예요. 예, 4조. 지금 요만큼 누르는데 4조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외국인이 요거 하면서 3조 샀어. 그죠? 증권이 4.4조 샀고, 예? 요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돈이. 근데 지금 외국인은 안 팔았어. 잘 보세요. 3조 원 중에 지금 3천억 팔았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하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고요. 네. 증권은 자기가 산 거 다 팔았어요. 자기가 산 거 거진 다 팔았어. 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증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맞겠죠. 네. 증권이 지난달에 산 거 다 팔아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더 내려가고 싶으면, 네. 개인한테 물량을 더 주면 돼요. 네. 매수를 늘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될 건 뭐예요? 개인이 현물을 사느냐 마느냐. 그것만 봐야지. 다른 거 봐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차트 보고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아니요. 내려가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내려가는 게 신기한 거라고. 예? 자, 11월 달에 올라왔잖아요. 위로. 예? 근데 11월 달에 오르는 게 신기했다고. 왜냐면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에서 올린 거예요. 지금은 반대야. 내려가기 힘든 구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뒤집어야지. 자, 올라갈 때 개인이 현물 매도했죠? 그럼 내려갈 때는 현물을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빠지는 거고, 개인이 현물 매수를 멈추면 반등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싸거든.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고퍼스를 매수할 절호의 찬스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수하면 빠질 거라고. 예?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수하면 끊임없이 내려갈 거예요. 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올라올 때도 그렇게 올랐잖아요. 2달 동안 미친듯이 개인이 현물 팔아서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때도 현물을 계속 매수하면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은 예측이 안 돼요. 돈은 예측이 안 되고 차트는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돈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월봉이랑 3개월 봉은 상방에 유리한 차트를 그려놨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예? 상방에 유리하다고. 근데 지금 봉이 내리니까 이게 하방에 유리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은 훨씬 더 상방에 유리하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같이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자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수해주면 계속 하방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개인이 만약에 매수를 멈추면 얼마든지 반등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월봉이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월봉의 하단선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난달 저가를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깰 때까지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유지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돈은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뭐 이게 무조건 하락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차트로 보면 상방에 유리해요. 이건 차트로 보면 상방에 유리한 차트라고. 상방에 유리한 차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서 무조건 하락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락하는 게 굉장히 고맙긴 한데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락하면 저도 좋죠. 하락하면 저도 좋다고요. 지난달 저가 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달 저가를 깰 거다라고는 바로 이야기를 못하죠.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한 2조 원 정도 매도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증권의 지금 매도 물량으로 빠지고 있는 거라 어쨌든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곧보스가 4,000원가요? 5,000원가요? 3,900원가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씩 봉을 바꿔가면서 곧보스에게 유리한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월봉 하나가 지수상 코스피 200 지수에서 월봉 하나가 음봉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2주봉까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2주봉까지 완전히 무너졌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봉인데, 주봉은 앞으로 8주? 8주면 3월 초순까지예요. 그러니까 3월 초순까지 무너질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했다고 봐야죠.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확보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현물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 3월달까지 계속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늘어야 돼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는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는다가 아니에요. 살짝 줄었다가 늘어도 돼. 그러니까 그 1월 언제예요? 1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때 개인이 한 60억인가 판 적 있어요. 그렇게는 팔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1,000억 언더로 정리하는 거는 대세에 전 지장 없다고 봐요. 그 다음날 한 4천억, 5천억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억 언대로 뭐 100억대, 10억대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방향을 바꾸는 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는 괜찮다. 하지만 꾸준히 매수세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수했는데 글쎄요, 이 정도 금액까지 쌓았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개인이 매도했잖아요. 매도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6조 정도 매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6조. 근데 지금 4조 매수했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는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이 나는 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할 거라는 건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가를 깨고 그 최대한 낮게 마감할 거다라는 확신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더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조 원 이상 넘어가면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개인이 매수를 하면 봉을 바꾸긴 힘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6월 9일 기준으로 맞을 거예요. 작년 6월 기준으로 12조 한 4천억 정도 개인이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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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까
그때 개인이 얼마였냐면 2천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6월 9일 이후로 12월 말까지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12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한 4개월 정도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매수한 게 12조니까 한 달에 한 4조 원 정도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다, 3조 원. 3조 원씩 매수한 거예요. 거의 4개월 동안 12조를 매수했으니까. 근데 지금 한 달에 4조 원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현물 매수세는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지난달에 7.5조를 매도했기 때문에 7.5조에 비해서 4조는 작은 돈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락한 폭은 12월 달에 상승한 폭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11월 종가랑 거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상승분을 다 토해냈는데 자금은 절반에서 조금 더 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보유했던 그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죠. 기관이 보유했던 물량은 거의 다 나왔는데 외국인이 보유했던 물량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완벽하게 하락에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준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을 하나 붕괴해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주봉은 다음 주에 반등이 와서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쨌든 8주 정도의 하락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종가는 하락을 시작했어요. 종가는 하락을 시작했고 시가도 다음 주면 하락을 시작해요. 이거 뭐 갭상승 해가지고 350대에서 시작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랑 시가는 이제 하락을 시작한 거라 길게는 3월 11일자 주봉이니까 3월 15일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분기봉 거의 끝날 때까지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중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봉을 그릴지는 지켜봐야 돼요. 뭐 올랐다가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냥 계속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이에 봉을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주봉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일단 그려놨다라는 거고요. 진짜 강하게 내리겠다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 돼요. 거래량만 계속 눌려주면 여기 지금 한 307? 여기도 깰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야 돼. 거래량을 계속 늘린다. 주봉이 계속 늘리면 계속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줄이면 반등이 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 2021년도 여기죠, 여기. 여기도 보면 여기 종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종가 이렇게 떨어졌잖아. 여기 보이세요? 종가 떨어진데 여기 지금이 여기에요.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기 12월 27일자 주봉을 그린 거랑 똑같다고.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여기 종가 투심 내려갔잖아요. 그 후로 쭉 내려가잖아. 쭉.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종가가 내려갔잖아. 이제 하락을 준비한 거라고요. 이제 수급이 받쳐주면 개인이 계속 매수해주면 막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고, 개인이 매도하면 반등이 오겠죠. 반등이 와도 다시 종가가 하락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가 상승해도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그재그 방식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느냐는 개인의 현물 거래 방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사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팔았다가 사면 반등했다 떨어지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면 반등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현물 추이를 계속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계속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하락하려면 거래량은 계속 늘어야 된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세요. 여기서 거래량 줄여버리면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뒤집고 상승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주봉 단위로도 늘어야 되고 월봉 단위로도 늘어야 되고 일봉 단위도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봉 자체는 거래량을 줄여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량을 계속 터트려주면 위로 올라가는 게 거래량을 줄이는데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안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은 돈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차트 보고 이게 차트가 하방이 유리해요? 아니요. 하방이 안 유리해요. 하방이 불리해. 네. 지금 11월 달에 마인드랑 완전히 반대라고요. 전 11월 달에 반등 오고 떨어질 거라 그랬잖아. 그건 차트가 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계속 개인이 흠을 팔았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끊임없이 흠을만 사주면 끊임없이 내려갈 거라고. 근데 개인이 현물을 만약에 안 사잖아요? 그럼 곧바로 반등 올 거예요. 그만큼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일봉 망가졌다. 3일봉 망가졌다. 주봉 망가졌다. 2주봉까지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 다 음봉으로 끝났어. 이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다 음봉으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남은 거 뭐예요? 월봉이라고. 그러니까 월봉의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지난달 저가를 깨야 돼. 지난달 저가를 못 깰 거라면 지금 곧버스를 팔아야 될 때야. 예? 아쉽지만 지금은 곧버스를 팔아야 될 때라고요. 근데 개인이 계속 사. 지난달 저가를 깨. 그러면 이제 아래쪽 공간이 더 열리는 거예요. 아래쪽 공간이 더 열린다라는 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9거래일이 지났고 13거래일이 남았어. 그죠? 근데 다음 주 5거래일이 지나면 14거래일이 지나고 맞죠? 14거래일이 지나고 8거래일이 남는다고. 그러면 지난달 저가를 깨가지고 종가가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8거래일 동안 상승해가지고 지난달 종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하락하잖아? 그럼 이제 주봉은 상단선이 다 내려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요.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버릴 거기 때문에 월봉이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월봉이 하락으로 끝난다는 얘기고, 월봉이 하락으로 끝나고 음봉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달 시가래, 10월달 종가래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는 거기 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4분기 저가를 깰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저가를 깨려면 이번 달에 종가가 저가를 깬 음봉해야 돼요. 종가가 저가를 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종가를 안 깨고 음봉 그리는 거 안 돼. 깨야 돼. 깨야 돼요. 깨야만 구조적으로 맞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 제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번 달 시작할 때만 해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가능할까 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어. 저한테도 확신이 없다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있으면 얘기하죠. 근데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안 갔어. 잘 보세요. 지금 저가가 올라가 있잖아. 근데 얘가 저가를 깨잖아요. 저가를 깨면 저가를 깨볼까요? 330 이렇게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 투자하시는 분들가 이렇게 횡보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달에 저가를 깨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얘랑 동급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횡보하고 그 다음 달에 저가를 깨면 동급이 되기 때문에 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지난달 저가를 깨면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달 저가 얼마예요? 331이잖아요. 331.42. 지금은 338.2예요. 그러면 한 7포? 7포 정도. 7% 정도 내리면 무너져. 그러니까 앞으로 이 7%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를 내리면 뭐 미국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자체만으로의 악재가 잘하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내려가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솔직히 곧버스 보유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구조 자체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 진짜 이게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싸우던 부대가 전멸하면 후속 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 부대가 없다고. 예, 지원 부대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좀 보면서도 되게 불안하죠. 그 어느 날, 예, 갑자기 전멸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자금은 되게 좋다. 그리고 지금은 차트를 자금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이게 지금 뭐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자금에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봉이 분기랑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을 죽여도 분기를 못 죽이면 아무 소용 없어. 근데 분기는 3개월짜리잖아. 그죠? 분기는 3개월짜리라고. 그래서 이 싸움은 단시간에 안 끝나요. 계속 사야 돼. 3개월 동안. 3개월 내내 사야 돼요. 3개월 내. 개인이 미친 듯이 계속 사야 됩니다. 한 달 사가지고 안 돼. 예, 2달 사가지고도 안 돼. 3달 동안. 미친 듯이 사야 된다라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증시가 올랐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해야 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예,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블록딜한 거 2.8조 원은 잊으세요. 그건 통계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거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조로 매수가 잡혀있지만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예요. 예.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금은 차트 보고는 하방 이야기 못한다예요. 예? 차트를 보고는 하방 이야기를 못한다고. 오히려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주봉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주봉은 무너졌기 때문에 주봉의 거래량이 감소하면 반등할 수 있지만 주봉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나온다면 어쨌든 3월 중순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이 들어올려도 주봉이 다시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상승이라는 건 지금 월봉의 형태고 이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그만큼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봉은. 그래서 뭐 지그재그 방식으로 내려가든 밑으로 계속 내려가든 어쨌든 3월 초순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금만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지속적으로만 들어오면 주봉은, 예, 1분기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의사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그걸 보고 기대는 해봐야겠죠.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방을 바라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예, 지금은 곧보스를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곧보스를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반등이 계속 나와야 돼요. 예,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봉에서 반등이 나오면 일봉에서 상승한 뒤에 음봉이 뜬 다음날, 예, 음봉이 뜬 다음날을 공략해야 됩니다. 음봉이 뜬 다음날을 공략하셔야 돼요. 지금은 계속 시간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음봉이 뜬 다음날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뭐 제가 차트를 분석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예? 지금 제 기준에는 차트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 예. 차트는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주 1월 네 번째 주가 되면 이제 주봉이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월 네 번째 주 정도 되면 이제, 예, 분석해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눈치 보면서 시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어떻게 지금 계속 흘러가게 되는지, 예, 그걸 계속 정리를 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12월 달에도 그 믿을 게 옵션 포지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왜? 뭐 개인 현물을 뭐 미친 듯이 매도해야 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방 이야기는 못 하니까 그냥 옵션 포지션을 보고 한 352 아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고 운이 좋으면 이제 343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운이 좋게 338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옵션 포지션 덕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만족을 하고 이제 옵션 포지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이 현물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계속 잘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잘 버텨야 됩니다. 다음 주는 버텨야 돼. 다음 주는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 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하락하기 유리한 구조가 되니까 지금 당장은 내리는 것보다 오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